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전리상 추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계속 또 불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겨울이 벌써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이 유독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2,300선을 내줬습니다. 1.8% 내림세에 2,290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또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8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 가까이 골이 더 깊었는데요. 외국인 자금은 3천억 원 넘게 이탈하면서 729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2,300선 무너진 시장을 보면 바닥이 도대체 어딜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장일수록 결국 개별 장세를 발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이 그나마 좀 탈출구를 찾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조차도 사실 여러분이 혼자서 개별주를 따라서 그 전략 세우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 모셔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김도훈 전문가님은요. 세력의 수급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해내는 분이기 때문에 하락장을 이기는 진짜 전략을 제대로 세워주실 분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부터 또 단기로 수익 낼 종목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전략을 세워주시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진짜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혹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해 주셨던 세력주의 힘, 대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최대 수익률 기록한 탑3 종목인데요. AB프로바이오 300% 넘게 아주 역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챙겨가고 있고요. 또 KPM테크와 엔투텍 100% 넘는 세 자릿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로도 이렇게 30% 넘게 수익 챙겨주셨고요. 또 특히 저희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제노포커스죠. 2거래일 만에 27%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기로도 탄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이 쏙쏙 골라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을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신호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김도훈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 시간 안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1부와 2부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그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연출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완벽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또 개별 장세에서 살아남는 비법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질 2부에서는요. 2,300선이 붕괴된 시장에서 내 계좌만큼은 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르는 종목은 늘 있습니다. 그 오르는 종목을 잡는 꿀팁을 여러분께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또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활짝 열렸고요.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도훈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전문가는 세력 잡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제가 TV에 나오는 날마다 좋았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9월 초순부터 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방송에서 증시가 좋아질 겁니다, 좋습니다, 올랐습니다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날이 그런 건지 아니면 증시가 계속 빠지는 건지 둘 다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증시가 그만큼 안 좋아요. 오늘자는 더군다나 코스닥이 3% 정도 빠졌죠. 뭐 파월 의장이 뭐 75bp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파월 쇼크로 인해서 또 빠졌다. 뭐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상 1% 올렸어도 빠졌을 거예요. 그죠? 다만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한 줄 평은 일단 뭐냐 100bp가 차라리 낫지 않았냐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75bp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도 75bp를 한 번 더 하겠지 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지는 우려가 발생을 한다라는 관점이 좀 있는데 차라리 한 방에 100bp를 해서 그냥 소비자들 지갑 완전히 닫게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딱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꺾일 거야 라고 시장에 얘기를 해줘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았냐. 왜 자꾸 제대로 살리진 않고 목숨줄만 연명만 시키느냐 라는 느낌의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00bp를 한 방에 해버리고 충격 한 방 빡 주고 끝내버리자. 이게 낫지 않았나 이건데 사실 이게 저는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여기에서 약간 이제 저만의 경제론을 조금 펼치자면 뭐냐면 이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 연준이나 이런 통화정책의 개입이 커질수록 사실상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은 맞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200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200 벌어가지고는 내일 당장에 오르는 치킨값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 이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고용 촉진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서 과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왜? 물가가 자꾸 비싸지기 때문에 지갑을 닫는 거죠. 본인의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억지로다가 죽이려고 계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수요적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공급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사실상 가중치를 두는 그러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편히 쓸 수 있는 말 중에 뭐 치킨이 있겠죠. 우리들이 치킨이 물가가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 자체는 이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치킨은 2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0.01배 정도 이제 그 CPI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냐? 바로 부동산, 뭐 중고차,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대적인 그 헬리콥터 머니, 돈풀기,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게 당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격을 봐줘야 되는데
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 원인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상 사양 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자율주행이다 뭐다 뭐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겠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애초에 부피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조그만한 것에 세밀하게 더욱더 많은 용량을 더욱더 많은 기능을 때려박자라고 하는 기술 집약적 반도체 산업에서 조금 퇴보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술 집약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 준다라고 할 때 차량용 반도체에다가 공간 생산 증설 라인을 뭐 만든다라고 한다면 같은 부피 면적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반도체가 더욱더 차량용 반도체는 생산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거를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뭐 테슬라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면서 출고가 바로바로 되니 거기에서 강점을 가지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폭등이 됐었던 건데 뭐 이러한 거는 잠깐 뒤로 하고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자체도 이러한 공급망 충격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서 CPI 지수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엔 뭐냐면 이게 과연 수요의 증가와 연관이 있냐라는 거죠. 애초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그렇게 열지 않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온라인 판매액의 증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이 코로나로 돈풀기가 지속되면서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쓸 거야 이러면서 코인에서 돈 벌었어, 나 주식에서 돈 벌었어, 뭐 해서 돈 벌었어 하면서 이러한 소비들이 늘어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일시적인 현상들 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상 금리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안 내려도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주식에서 돈 잃었죠. 코인에서 돈 잃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갑은 닫힙니다. 결국 이렇게 풀려있던 돈들이 대부분 대출로 풀려난 거기 때문에 누구들은 파산하게 되고 누구들은 돈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침체로 수요를 줄여가지고 뭐 하겠다? 그냥 천천히 금리 인상해도 수요 알아서 죽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데 주식은 떨어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알아서 지갑 닫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쇼예요. 뭔가 막 지구촌 경제한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 투자자들아 너네가 견뎌라. 야 너네들이 힘들어도 이해해라. 이게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랑 막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오롯이 너의 책임이다. 지금 주식하는 건 오롯이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한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견뎌라는 거죠. 그래, 나는 일단은 금리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투자자들의 피해는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감수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돈을 왜 풀었냐고요.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 그럴 거면 돈을 왜 풀었습니까? 코로나 때 차라리 한번 죽게 놔두지 그랬어요. 코로나 때 한번 죽었으면 어차피 시장에서 가려질 오석들은 다 가려져가지고 지금은 경쟁력 센 종목들만 남아가지고 시장이 더욱 활기찼을 텐데 그럴 거였으면 왜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투자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 놓고선 지금은 이제 오롯이 너네 몫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시장이 좀 나빠요. 그죠? 제가 이 방송이라 TV 방송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예요. 뭐 지금 시장이 당장에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데 얼마나 갈 거냐고요. 지금 이미 경기 침체라는 거 다 만들어내놓고 이제 경기 침체 다 반영됐다? 다 반영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이슈를 하나씩 냅니다. 그죠? 야 이거 이슈 하나 더 나왔어요. 일단 시장 한번 빠지고 시작합니다. 자 또 나왔어요. 또 빠집니다. 이러는데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 방송부터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시장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글로벌적으로 작정하고서 빼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나는 수익이 날 거야. 안 올라가니까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것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뭡니까? 주식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내 계좌를 좀 덮어놓고 싶다. 그럼 안 하시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 하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주식할 마음 없으면 이 방송 왜 틀어놓습니까? 딱 틀어놓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들이 이 시장에서 먹고 살 거면, 살아남아 갈 거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세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또 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강의들을 준비했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단타 종목들도 드릴 겁니다. 인제 시장에서 내가 좀 더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제 이 부분에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일단은 오늘자 시장의 세력이 눈에 띄었던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의 세력 급소 종목은 바로 바른전자입니다. 이게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최근에 거래가 재개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앞전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오늘자에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딱히 뭔가가 없는데?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짧은 구간처럼 보이는데, 이때 거진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상승이었어요? 아무 뉴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10%가 따다닥 3거래일 만에 올라와 줬던 겁니다.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밑바닥을 이렇게 치다가 잠시 올라오고 다시 꺾이던 차트. 그래서 음봉을 걸면서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꺾여줬어야 할 차트인데, 여기에서 꺾어다가 올려놓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 아무 이유도 없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트머니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스마트머니의 유입들이 최근 시장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시장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매수를 할까요? 바로 그 종목이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머니의 유입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가실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 명심하면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러한 세력 급소 종목 같은 종목 오늘자에 제가 확실하게 뽑아 왔습니다. 뭐냐? 바로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다가 단기 2거래일, 3거래일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 그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가져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뭔가 조금 슬로울리하게 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늘자 제가 가져온 공략주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오늘자 진행되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녁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OMC 결과 후에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차라리 울트라 스텝이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까지 더해 주시면서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수급이 쏠렸던 특징주죠. 바른전자 차트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유입된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잘 캐치하셨다면 이런 오르는 종목을 잘 잡으실 수 있었을 텐데, 쉽지 않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로 쉽게 수익 담아 가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노란톡 검색통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전문가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그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연출이 정말로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앞전에 시장 얘기를 하면서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길게 해버렸네요. 대신에 뭐 강의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일단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자 강의 내용이 뭐냐? 아이고, 기침이 나오네. 바로 세력은 신용을 털고 갈까요? 라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뭐 대부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력들은 뭘 털고 간대요? 이 신용을 털고 간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는 종목, 신용이 많이 있는 종목은 무겁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용이 많으면은 도대체 왜 무거울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대부분의 뭐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자, 신용을 썼으면은 이거는 대출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썼으니까 수익이 나면 바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량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을 쭉 밀어가지고 빼놓고서 가져가는, 다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근데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응? 이 신용이라는 것을요, 왜 텁니까?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이 신용이라는 게 있으면은 올라갈 때 이게 방해가 되니까 털고 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신용이 없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 신용이 있든 없든, 얘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샀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돈 2천만 원을 신용으로 해서 3천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3천만 원 산 거죠. 그죠? 그런데 다른 개인 투자자가 신용 없다고 3천만 원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도 3천만 원 산 거죠. 그죠? 신용이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자, 신용이어서 먼저 팔아주면 뭡니까? 옳다구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세력이 많이 올려야 돼요. 자, 우리 흔히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개인 투자자들 뭐 블로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 볼게요. 자, 신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용이 일단 방해되니까, 뭐야 이거? 아이고. 지우개가 안 되네. 안 지워지는 대로 할게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되네. 이제 되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매집을 만약에 위해서 이 신용을 털고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어차피 이 신용이라는 게 밑에서 나와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신용을 들고 있으면은 차라리 사람들이 윗꼬리 하나에다가 다 팔지 않겠어요? 아닌가? 제 말이 틀렸나요? 어차피 신용이라는 게 오래 못 끌고 가니까 상승에 부담을 준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올랐다가 잠깐 윗꼬리에 걸려가지고 빼면은 한 방에 신용 다 나올 텐데, 그럼 매집이 더 쉽지 않을까? 윗꼬리 양봉이라는 매집의 기준을 들여놓으면은, 안 그러겠어요? 내 돈 가지고 3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들이 2배 홀딩을 더 잘합니다. 그죠? 근데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들고 있으면 10%만 올라가도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신용이잖아요. 그럼 10% 올렸을 때 얘들이 두들기는 게 내한테는 더 이득 아닌가요? 원래 3천만 원 들고 있던 놈들이 쭉 끌고 가다가 위에서 뭐 내가 3배 올려놨을 때 1억 때리고 이러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1억을 들고 있어요. 1억을 들고 있는데 이 1억이 어떠한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들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냥 1억을 들고 있어요. 자, 신용대출을 받아서 1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10% 올랐다가 윗꼬리 쫙 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한 5%만 돼도 허겁지겁 팔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억짜리가 사라지겠네? 근데 내 돈으로 1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10%든 20%든 30%든 얼마든지 편안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2배 올리면 2억 이렇게 됩니다. 2억, 3억. 이 사람은 그럼 내가 나중에 주가를 올려다가 놨을 때 더 거대한 물량으로 때리려고 하겠는데, 그러면은
이 그냥 본인 돈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신용이 도리어 안 무섭지 않을까요? 왜? 밑에서 다 때려주잖아요. 응? 밑바닥에서 다 때려주잖아. 신용은 아이 그거 무서워 하면서 다 때려주잖아. 다 나와주는데 신용이 왜 무서워? 왜 털고 가요? 바닥으로 밀어가지고 턴다고요? 어떻게 밀어요? 공매도름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까나요? 왜? 왜? 신용을 굳이? 신용은 도리어 올라가 줄 때 내가 처음에 한번 탁 쏴주면 바로 위에서 다 매집되는데 굳이 내 걸 다 밀고 그 다음에 주가를 밀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아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밑에서 받은 놈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신용 물량을 내가 다 뺏어옵니까? 제가 다 못 뺏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바닥으로 내가 찍어 누를 때 신용을 털개탑시고 찍어 누를 때 그래 여기에서 이 찍어 누를 때 들어왔던 매수자들은 그래 얘네들은 애초에 수익을 먹고 스타트를 하잖아요. 얘네가 여기 위에서 신용 쓴 애들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죠? 왜? 얘네들은 이미 수익권이 충분하잖아. 어디서든지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용인 애들이 살짝 올라가지고 때리는 것보다 이 신용을 없애려고 고를 팔 때 들어왔던 애들이 여기에서 20% 30% 먹고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신용을 턴다라는 게 어떠한 논리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세력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생각하면 사실상 맞는 논리예요. 세력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력은 없고 온전히 개인 투자자의 수급 논리로만 주식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 신용의 논리가 맞게 됩니다. 왜? 조금만 먹으면 팔려 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요인이 있어서 상승 호재 요인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려 하다가도 신용을 딱 받은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팔고 파니까 올라가려 해도 못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세력을 배제시켜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이 있으면 종목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 세력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신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신용이 있어주면 땡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뭐냐면 세력은 생각보다 돈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세력이 신용을 안 쓸까요? 자, 내가 10억이 있어요. 내가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차명 계좌로 쪼개가지고 투자를 해요. 자기들 이름으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계좌당 뭐 2억씩 합니다. 2억씩 5계좌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 내가 주가 올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가 올릴 건데 그럼 내가 더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뭡니까? 신용 써가지고 4억 5억 사면은 내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내가 주가 작업할 건데 내가 올릴 건데 아니 당장에 내가 주가를 올리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당장에 내일 무슨 뉴스가 나갈지 알고 당장에 내일 내가 주가를 남의 계좌로 해가지고 올릴 건데 그럼 내 돈을 신용받아서 더 찍을 수 있으면 계좌를 분산시켜가지고 신용대출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력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탁론을 많이 써요. 이 스탁론 업체들 보면 10배까지 열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뭐 3배수 계좌, 5배수 계좌, 10배수 계좌 이러한 식으로 있는데 이 계좌들이 뭡니까? 5배로 열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5억 계좌로 25억을 찍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거죠. 그래봤자 로스콘 나면 얼마 날려? 5억 날리는 겁니다. 대신에 매수 효과는 얼마 내는 겁니까? 25억의 매수 효과를 내요. 5배수 계좌면. 그죠? 자, 그러니까 세력이 신용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세력은 돈이 많아서 신용 안 써도 돼? 아니 세력도 사람입니다. 돈 더 벌고 싶죠. 내가 10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세력은 신용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력이 왜 스탁론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럼 도리어 신용 잔고가 증가하고 있으면은요.
갑자기 얘가 아무 이슈도 없이 주가가 툭툭툭 올라가는데 신용잔고가 올라가. 그럼 뭡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좀 뭐 생각 없는 놈들이 그냥 신용 막 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툭툭툭 사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스마트머니 유입이라고 의심되는 구간에서 신용까지 올라간다? 야 이거는 얘들이 대출받아 찍을 정도로 확실하구나. 이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편견,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나 세력에 대한 그러한 본인들이 바라보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세력은 이럴 거야, 누구는 저럴 거야. 그런데 그거 설명하는 애들이 세력 해봤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지들 상상에서 나온 얘기들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신용을 왜 털고 가요? 신용은 개인들이 쓰는 거고 신용은 다 개인 거고 왜 그럽니까? 발상을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뭔가 내가 배웠던 기법들로 뭔가 배웠던 사실들로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배운 게 애초에 잘못됐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에 대한 오해라고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력은 뭐 대출을 안 받을 거야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유연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언제나 모든 건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지 닫혀있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간 아 이거 신용이 많으니까 종목이 빠지겠지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오면아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들은 가지지 마세요. 세력은 신용을 털어낼 필요도 없고요. 세력이 털어내는 건 뭐예요? 막 10억, 20억 막 엄청 크게 산 계좌들을 털어내고 싶어요. 세력들은. 왜? 어떤 놈이 10억을 샀습니다. 어떤 분이 예. 어떤 그 투자자가 10억을 샀어요. 근데 그 10억이 두 배를 가서 20억이 됐습니다. 그럼 20억이면 사실상 시장가 매도를 하면 엔간한 종목 호가는 뭐 열억가 20억가를 부술 수가 있는 호가거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투심이 무너지게 되고 주가를 올리다가 이러한 계좌들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10억, 20억 소문 나가지고 들어온 계좌들이 많으면 한번 올렸다가 꺾어주든가 아니면 애초에 한번 딱 고를 파서 그 10억짜리 계좌가 탈출할 때까지 꺾었다가 한번 가든가 이거예요. 절대로 신용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산 계좌들 이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한번 받아요. 여러분들 주주명부 하면은 딱 적어도 거기에 뭐 몇만 주 해가지고 이 사람 뭐 1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5억 10억 이러한 구자들이 많다. 그럼 이거 한번 꺾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다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신용이 많으면은 금액도 많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투자자가요. 5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다고 칠게요. 2억에다가 신용 몰빵을 해서 5억을 한 종목에다가 담는 사람을 봤습니까? 엔간해서는 그럴 용기도 안 나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이러한 구자들은 보통적으로다가 신용을 잘 안 씁니다. 5억 10억 있는 사람들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확실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 보유하는데 신용으로 장기 보유를 한다? 이 정도 이제 돈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신용도는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신용도는 이 세력이라는 존재를 배제시켰을 때만 맞는 논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에만 안 사로잡혀도 사실 신용이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급등이 진짜 잘 나옵니다. 신용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정말 잘 나와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그냥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제가 어차피 뭐 금요일날 전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에겐 일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오늘자 저녁 9시에 제가 온라인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였지? 노란톡. 그 노란톡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기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례들 설명드리고 강의 좀 더 해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 온라인 강의까지 참석하신 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신 분들 말고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까지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뭘 드렸냐면 서비스 종목을 따로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는데 지금 오늘자까지 해서 대략 10%, 12% 정도 수익을 내시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방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종목이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만 참여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강의까지 놀러 오셔서 같이 강의도 듣고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잠시 이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이 겨냥한 종목의 신용 비중이 높다면 그 신용을 털고 간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력도 생각보다 자금력이 크지 않고 또 세력도 사람이라서 신용을 쓴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세력의 수급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오를 종목을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세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주식오락관 김도훈이라고 노란톡 검색통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 주셨던 신용이 많은 종목이 오히려 급등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부분 좀 더 세세하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온라인 강의까지 함께 하신다면 선물로 주셨던 한국 화장품 10% 넘게 상승했던 종목처럼 이런 급등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 링크도 잊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필살기 종목이 소개될 텐데 이렇게 오늘 필살기 종목도 급등 신호가 나온 극비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져온 극비 세력 공략주에 대해서 먼저 차트 힌트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바로 제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느슨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뭐냐? 이 시장에서 내가 그냥 굳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이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종목들을 찾아옴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도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야를 위주로 제가 픽을 해드렸던 게 있는데 오늘자는 제가 좀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슬슬 월말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월말을 맞이하실 거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월급은 벌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조금 수익이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선별해가지고 가져오고 있으니 오늘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오늘자 차트 힌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종목도 상당히 그냥 아무 전조 현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한 방 나와줬거든요. 상한가가 한 번 나와줬는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하락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오늘자 지금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지금이 바로 뭐다? 맥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이 끝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매매가 뭔지 보여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2강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차트 힌트부터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또 이 극비 세력주로 수익 실현해낼 수 있는 확실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 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 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모셔서 급등 시그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2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차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뭘 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래 없이 크게 떨어지는 음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봐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 없이 크게 떨어지는 음봉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러한 패턴들, 예를 들어서 급등이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요. 이거 안 그래 보이지만 양봉입니다. 이거. 자, 이 장대 양봉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뚝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력들이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눌림목들이 나와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손을 안 댑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한번 이렇게 내가 쳐놓고 나서 위로 뭐 갭을 띄었든 아니면 옆으로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놨든 뭘 하든 이거는 갭 띄는 것까진 내가 할 수도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요.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차익할 사람들 나가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차익할 사람들 나가시고요. 여기에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세요. 하면서 뭐예요? 개미의 세대 교체를 일으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대 교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내가 더 다 산다느니 눌림목에서 매집을 한다느니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밑바닥에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자, 그럼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캔들을 보고서 달려드는 불나방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타 치는 개인 투자자들. 그런 단타 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상호 교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평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차익해서 나갈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서 차익해 나갈 사람들이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평단이 사라지게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부담스럽게 수익을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아 나가세요 하는 구간이고, 자, 새롭게 들어오세요 라는 구간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구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딱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의 평단이 여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차익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쫙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나갈 사람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로 팔까요? 아니겠죠. 새로 더 높은 구간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이 들어오는 과정은 뭐냐면 뭐 세력들이 추가 매집을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돈이 남아돕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평단을 올려주는 작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얘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야 2천만 원 수익인데 여기서 내가 올리면 5천만 원, 뭐 2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계좌들이 커지는 것을 사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끌어오는 계좌들을 제일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눌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는 세력이 제일 사랑하는 투자자들이에요. 왜? 티가 안 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든 누가 매수를 하든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티가 안 나요. 아니 들어오더라도 티가 안 나고 나갈 때도 티가 안 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소액이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올렸다가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알아서 팔고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끼리는 서로 회전도 잘 돼요. 뭐냐면 3천만 원을 내가 매도를 때리면은요. 다른 개인 투자자가 3천만 원은 매수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매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도 때리는 그 순간에 다른 개인 투자자가 5억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붕괴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 구자들만 피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구자들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있던 구자들을 없애고 위로 평단을 올려주는 과정이다. 이게 눌림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눌림목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알아서 교체 대세하고 냅두는 거예요. 세력이 뭔가 손을 안 대고. 그럼 여기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그냥 냅두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매도 때리는 사람들 걸 누가 받아줘야 돼? 개인 투자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음봉이 깊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이렇게 음봉이 깊게 발생하잖아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음날에 양봉을 만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두산인데 최근에 왔던 차트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 눌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거래 없는 장대 연봉 마이너스 10%짜리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냥 냅뒀는데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들짝 놀라야겠죠? 어떻게 화들짝 놀라겠어요? 이렇게 놀라가지고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3거래일 만에 26%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그냥 나는 잠깐 개인 투자자들 바꾸려고 했던 건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빠졌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올리는 거야. 이거거든요. 자, 한번 다음 종목 볼게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뭐예요? 단기 급등 이후 눌림이 발생했어요. 근데 뭡니까? 거래가 없어요. 음봉에. 거래가 없는데 쫙 크게 빠졌죠. 이거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장대 음봉이죠. 자,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깜짝 놀라겠죠. 왜? 야, 이 정도는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매수세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거 우리들이 손을 써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려다 놔야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음봉에서부터 4거래일 만에 41%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라스트 종목 볼게요. 뭡니까?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뭐예요? 단기 급등이 한 15%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봉이 또 냅뒀더니 거래 없이 마이너스 8%가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겠죠? 다음날부터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몇 거래일? 2거래일 만에 48%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러한 음봉들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자에 제가 가져온 이 종목 역시도 뭡니까? 이 음봉 오늘 거래 없이 짜르륵 빠져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월요일 날 화들짝 놀라야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화들짝 놀라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받아서 단기간 급등의 수익을 한번 맛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자 노란 톡방에 필히 참여하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뭐 금강철강, 가온칩스 같은 뭐 단기간 40% 50% 급등 이러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자 온라인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못다한 얘기들, 비방용 언어들을 쓴 정말 화끈한 강의를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단기에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포인트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포인트는 거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었습니다. 이 포인트로 두산, 금강철강, 또 가온칩스 이렇게 급등한 새 종목들 포착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과 세력주 잡는 전략 여러분도 함께 세우시면서 이런 종목들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런 극비 세력주였죠. 같은 포인트로 잡아가실 수 있는 극비 세력주입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타점 전략 더 세세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또 링크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 또 주식오락관 김도훈이라고 노란톡 검색통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 못 다뤄드린 비법 강의는 또 온라인 교육에서 이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되니까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